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 대학은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인생 성공을 돕는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유익한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기업 경영, 기업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많은 책들 썼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이런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CEO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회사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제가 30년 넘게 쌓아왔던 기업 경영 성공을 도와주는 슈퍼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스템 경영 특강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계해서 얻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많은 회사가 ISO 인증을 받고 하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거, 그냥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그런 취지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 제대로 업무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일을 연구를 하면서 또 그런 솔루션도 개발을 하면서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진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업무 프로세스 관리, 왜 이게 기업에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필요성 또는 중요성부터 먼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이 단위 업무별로 업무 흐름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유통업, 서비스업대로 그런 고유한 업종의 이 특성들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흐름이라든지. 자, 그래서 그런 우리 회사의 업무 처리, 관습, 관행을 토대로 해서 우리 회사의 그 업무 흐름을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팀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서 간에 어떻게 하면 업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높일 거냐라고 하는 게 더 기업에서는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업무를 핑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퀄리티 높게 추진할 거냐, 특히 업무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호 관련 업무, 다른 부서와 우리 부서와 관련된 이런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면 협업으로 생산성을 높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 수행 과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누락이 되어서, 업무가 누락이 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업무가 지연되고 서로 부서 간의 업무 협력도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업무가 누락이 없도록, 빠짐이 없도록 명확하게 설정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업무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스피드하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생산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그런 과정에서 업무 개선, 그런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전체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종별로 업종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유통업은 유통업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련 업무를 서로 연계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제조업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 두 축이다라고 하면 하나는 생산이고 하나는 영업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관리 업무들이 포함이 됩니다만 큰 두 축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생산해서 어떻게 제대로 판매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생산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또 이 공정 관리라든지 원재료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런 원재료를 구매해 왔으면 실질적으로 원재료 대금을 또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금 회계 부분이 또 가미가 되는, 그래서 이 생산과 영업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런 부대 업무들을 포함을 해서 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부대 그런 연계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영업과 관련된 부대 업무들은 뭐냐? 영업을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영역의 부대 업무로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도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또 유통업 같으면 이제 유통업에서 뭔가 상품을 도매라든지 제조업체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구매죠, 일종의 상품 구매. 그 다음에 그 상품을 구매해 와서 뭔가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판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고 관리가 따라가야 될 겁니다. 지금 A 제품이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였는데 최근에 구입해온, 매입해온 그런 상품이 어떤 종류로 있고, 또 오늘 현재 몇 개를 팔아서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다라든지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 업종별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큰 틀이, 큰 골격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메인 업무와 지원 업무로 나누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면 좋습니다. 자, 메인 업무는 우리 업종 또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메인 업무죠. 메인 업무. 우리 주제품을 근간으로 한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업무들은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 업무라든지 인사 업무라든지 회계, 자금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약간의 회사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업무라고 하는 이런 틀을 따로 떼어서 메인 업무와 지원 업무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큰 틀의 업무를 그 세부적인 업무 내용 가지고 이제 쪼개가는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이제 사례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큰 틀에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어떤 회사에 가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지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회사 전사 차원에서의 메인 업무와 지원 업무별로 업무 프로 흐름도를 작성을 합니다. 흐름도. 자, 그렇게 흐름도를 작성한 다음에 부서별 담당 업무 프로세스 초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각 부서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우리 부서의 업무 프로를 작성을 하는 그런 기초 작업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 프로가 초안이 작성됐으면, 프로세스 초안이 작성됐으면, 이제 전사적으로 각 부서 대표들이 모여서,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전사의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이렇게 하고 또 조율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초안이 나옵니다. 자, 그런 초안을 놓고 이제 전체 회사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을 이끌어내고 업무가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두 번, 세 번 이 조율을 거쳐서 완성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내부 프로세스는 내부 결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품위를 하고 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전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임정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뭐 중간에 임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보듯이 두 축. 하나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뭔가 이 문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는 것이 바로 업무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중요한 그런 목표점은 하나는 모든 업무를 우리 회사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하는 그런 어떤 업무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전자 문서를 하나의 관리하고 분류하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업무 프로세스가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된 업무 프로세스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업무의 프로, 흐름도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흐름도는 회사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 지금까지 컨설팅 이렇게 쭉 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 업력이 10년, 20년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면 동일한 업종의 그런 표준 사례 모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실정에 맞춰서 수정 보완을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실제 뭐 화이트보드나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실제 흐름도를 이제 쭉 우리 회사에서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업무 내용을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설계를 해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믹서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초기 기업이라고 해도 좋고 기존에 업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좋은데 이런 기업들의 실제 업무 프로 흐름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컨설팅 업을 사례로 든 겁니다. 사례를 든 건데 어떤 간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회사도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중간 배꼽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여기 보면 이제 컨설팅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이 되고 나서 쭉 흘러가는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부분의 이 업무 프로세스는 이 계약이 제대로 잘 되려고 하면 선행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조회사가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전 단계가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컨설팅 업에서도 컨설팅 계약 전에 이런 계약이 원활하게 잘 되려고 하면 모든 그 영업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정보는 인적 정보, 매체 정보, 뭐 해외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영업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영업 직원들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상담은 뭐 전화 상담도 있고 면접 상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뭐 예비 진단이라든지 또 컨설팅 수주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제안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뭐 PT하는 또 이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고 하면서 계약 조건에 이제 이 합의 조율을 끌어내고 그런 다음에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겠죠. 컨설팅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서 이제 회사의 실정 컨설팅의 이런 일정 계획들을 봐서 쭉 뭔가 일정을 포함해서 컨설팅 수행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컨설팅과 관련된 뭐 자료 수집 분석 이건 사내에 컨설팅을 받는 회사의 기초 자료들 내부에서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쭉 해가면서 컨설팅 중간에 중간 보고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컨설팅이 최종적으로 종료돼 버리고 나서 뭘 조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런 방법 또는 내용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에서 궁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이런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 컨설팅을 진행해서 나중에 종료 시점이 되면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또 컨설팅 질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 안에서 컨설팅 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협의체를 둬서 부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어떤 보완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그래서 회사에 컨설팅 맡는 회사에 가서 컨설팅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작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또 제출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용역비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받는 이런 절차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컨설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중간 우리가 몸을 보면 이 등뼈 뭔가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중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나 옆가지 같은 건 그 다음에 이제 흐름도에 따라서 보완해가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비교적 손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설팅 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는데 이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회사도 이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회사
실제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워크샵을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워크샵 하니까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실 분들은 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업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의 두 포인트.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던 겁니다. 하나는 전자 문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품위를 할 때, 이 업무 프로세스 코드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라고 하는 그런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품위할 때부터 그런 분류 기준 또 그런 제목 가지고 품위를 하면 결제 과정에서도 결제가 끝난 그런 문서들이 그런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되어서 5년 전, 10년 전 문서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바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한 다음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업무 매뉴얼화, 표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 단계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문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시간 이어서 이런 강의를 드릴 겁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계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또 특강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그 동영상을 이어서 이렇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과정 설명을 드렸고 그 업무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면 그걸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느냐 바로 회사의 전사적인 업무 매뉴얼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문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업무 프로세스 제대로 설계해서 얻는 두 가지 핵심 기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업무 매뉴얼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